저희가 또 외과 의사한테는 이제 손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선천적인 또 손재주 재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제 생각은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직업 같은 데 종사하는 사람은 최선을 추구해야 된다.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부드럽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상사나 선생님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의 머릿속에 광주는 충장로, 곰남로, 도청, 그리고 무등산 자락. 제가 이제 무등산 근처에 내려오는 데서 살았는데, 사실은 아픈 기억이 더 많죠. 고3 때, 그때 5월. And the talking leads to touching, and the touching leads to sex. 뇌동맥, 이 몸속에 있는 그 심장에서 온몸에 피를 돌리는 통로, 주 파이프죠. 근데 이게 일부는 찢어지거나 또 이렇게 점점점 불어나다가 어느 순간 파열이 돼서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환인데, 이게 상당히 선진국형 질환입니다. 일부는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일찍 이제 그렇게 망가지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60대 이후에, 실제로는 70대 이렇게 돼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60대 초반에 머물던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전혀 그 대중의 관심사가 아닌 질환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 이제 연배가 딱 그런 분들을 본격적으로 접하면서 이제 하나의 도전을 받게 된 이제 첫 번째 의학도 세대인데, 나름 공부를 많이 했고 한 10년 정도 그렇게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제는 좀 동년배나 후배들한테 한번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기획한 게 그러니까 라이브라는 게 생중계, 수술 생중계인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위중한 상태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심적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렵죠. 바로 그런 점이 흉부외과 의사가 힘들다는 건데, 수술의 난이도도 힘들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인데,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언제 어떻게 불려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1년에 한 30일 정도는 병원에서 환자 때문에 집에 못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최소한 8명에서 10명 정도의 인력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말을 합니다. 농담삼아. 우리 옛날에 그 군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하는데, 야, 너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살리겠어. 이런 기분으로 하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8명, 10명이 함께 팀을 이뤄서 해야 되다 보니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고요. 저희들이 뭐 실력이 없는 팀워크는 도움이 안 됩니다. 교육. 그래서 평상시에, 그래서 뭐 호랑이라고 말도 듣지만 그런 교육도 있지만, 어려운 수술, 새로 안 하던 수술 이런 거 하면은 항상 30분 이상 있다면 어떤 계획 회의를 합니다. 같이 하고, 또 1년에 몇 차례씩 저희들 학술 행사에 꼭 같이 동반을 해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항상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아마 그 어느 직장보다도 그런 유대 관계는 더 있는데요. 한 가지 장애 요소는 이제 젊은 여성들이 오래 하기 힘든, 아직 우리 사회에 그런 30대 세대들은 이렇게 아마 그 추석 연휴에 나흘을 내리 출근해야 된다 그러면 있던 부인도 도망갈 거겠죠. 근데 그게 앞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량 남편이시겠네요. 아니에요. 좋은 남편이죠.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 집에 잘 안 들어가니까 밥상 안 차려도 되고. 제 와이프 입장에서 제 행동이 예측 가능하잖아요. 아주 양호한 남편이죠. 네. 기억나는 특별했던 사례 있으세요? 많죠. 한 번 심장 수술하면 거의 평생을 같이 1년에 한 번이더라도 뵙게 되거든요. 제일 뭐 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하나는
의사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응급실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어떤 환자가 왔다. 그래서 이제 저 후배 의사가 레지던트죠. 내려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들 회의를 하고 있고 10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와서 선생님 혈압이 50입니다. 혈압이 50이란 이야기는 곧 돌아가신다. 빈사 상태라는 뜻이죠. 대동맥이 파열이 돼가지고. 근데 7시에 수술실에 환자들이 들어가요. 환자들이 들어가서 수술을 시작해버리면 빈 수술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쪽은 환자가 이미 그 기도에 삽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을 다시 깨우는 거는 비윤리죠. 그치? 이쪽 방은 아직 직전이라는 거예요. 잠깐 스톱 해놓고. 근데 그 수술이 한 8시간 가까이 걸리는 긴 수술이에요. 그 수술이. 근데 흔쾌히 그 선생님이 환자 살려야지. 그래서 그분을 7시 반경에 병원에 도착한 지 30분도 안 돼서 후루룩 수술실로 모시고 가는데 수술실 들어오는 순간 이제 심장 마비가 왔어요. 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이제 그분이 그 어떤 체질적으로 마르팡 증후군이라 그래서 체질적으로 이 대동맥 파열이나 박리증이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 그게 이제 어느 그 유전이 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 환자분이 그 다음부터 동생, 사촌, 또 작은 아버지에서 일가족 6명을 이제 제가 수술하게 됐죠. 네, 한 4, 5년 동안. 그 밖에도 많죠. 30대 초반의 남자 환자를 수술하는데 옆에 부인을 보니까 배가 이렇게 돼갖고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11달 됐습니다. 야, 이거 수술 잘못되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산모인데 만삭 때 그래서 아기 먼저 제왕절개로 낳고 아기는 신생아실로 가고 산모는 이제 저희 심장 수술을 시작했는데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애는 그러니까 그런 좀 드라마 할 만한 이야기는 찾아보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보람있고 즐겁습니다. 따님이 생후 3개월 때 심장 수술을 받으셨다고요? 그렇죠. 네. 딸한테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 훈련을 한 3박 4일인가 했어요. 저 일선 부대에 있었거든요. 일반 군인하고 똑같이.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들어와서 매우 피곤한 상태로 들어갔는데 애가 계속 울어요. 그래서 좀 짜증을 냈죠. 저희 이제 애 엄마한테. 근데 제 와이프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니까 혼자 밤새 끙끙대다가 아침에 한만 해도 이상한데 그래서 자는 저를 깨워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봐도 심각하고 응급실로 가서 저희 교수님, 제 은사님이 오셔서 수술을 했죠. 그 수술이 그 당시에 평균 사망률이 한 10%. 그러니까 열에 한 명 정도는 이제 살릴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또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 후유증. 근데 제 가슴속은 좀 죄책감이 있죠. 제가 조금 더 좋은 아빠였으면 좀 일찍 발견을 해서 좀 그렇게 아주 막판에 도달해서 급박하게 수술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미안함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잘 됐고 그래서 그 일이 제 스스로한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게 좌절이라면 아주 처음 아주 제대로 된 좌절이죠. 근데 그러면서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의사가 어떤 의미인가. 제가 보호자 노릇을 하다 보니까 의사도 되고 보호자도 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때 이후로는 조금 환자들한테는 좀 착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됐죠. Cryptic words meander. Now there is a song beneath the song. One day you'll learn, or soon discern its true meaning. 교수님께서는 흉부외과를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된 건가요? 굉장히 의사가 되고 싶어서 진짜 의대를 가고 싶다는 마음을 중학교 때부터 해서 공부를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했고 의대에 들어왔는데 또 제가 가고 싶었던 그 대학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시시해요. 별로 재미없게 다른 쪽 생활을 좀 많이 하면서 보냈었는데 이제 본과 3학년이 되면 이제 처음으로 임상 실습을 하게 됩니다. 2학년 후반부터 그 임상 학문을 좀 접하고 그때부터 재미가 있어졌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변함없이 사람 생명과 직결된 걸 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심장 아니면 암 아니면 뇌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덩치도 작고 체력도 잘 약한 것 같고 손재주는 특히 어려서부터 이렇게 뭘 만들고 하면 깔끔하게 하고 이런 거 잘 못했거든요. 집안 정리도 안 해서 제가 외과를 하겠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비웃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 심장 내과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내과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4학년 때 흉부외과 실습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레지던트 선생님이 우리 일손이 딸리니까 너 학생이지만 병원에서 한 달간 먹고 자고 하면서 내가 당직실 침대 하나 줄 테니까. 네네 내가 어리버리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뭐 아주 간단한 거지만 국소 마취로 하는 거지만 여기 좀 이렇게 절개를 해서 혈관에다 관을 넣는 걸 저를 시켜줬어요. 한 달씩이나 있으니까. 저 1년 선배인 인턴들보다 제가 좀 더 빨리 했어요. 그래서 이 손재주라는 게 별거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됐고 그래서 외과를 해볼까? 그래서 흉부외과를 하게 됐고요. 아주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훌륭한 흉부외과 의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흉부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무슨 신경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더 다른 직업, 의사의 다른 종목, 또 그 다른 심지어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더 특별한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좀 집념, 끈기, 그 일의 특성이 순간적인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필요로 해야 되고요. 어떤 시간 안에서의 긴박한 결정, 또 그걸 바로 실행해서 옮기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본적인 품성과 성격은 군 지휘가 아니라 어떤 그 아주 첨단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나가는 CEO 같은 그런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어린 마음에 의사가 조금 더 남한테 더 선의로 직업상 만나는 사람들한테 거의 100%의 사람들한테 선의로만 대해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 그런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살았다. 그런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어려서부터 조금 그러니까 좀 건방진 아이였나 봐요. 그래서 말씀 듣기로는 정말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교수님을 빼놓고 나머지 학생들이 그 밑에 자리를 겨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글쎄요, 뭐 그냥 좀 공부 좀 잘했죠. 네. 근데 그 중학교 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그 1등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공부를 반에서 1등 정도? 고등학교 때도 1등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사실 아닙니다. 재수없는 소리일지 모르나. 제 목표는 100점을 맞는 거였어요. 그게 아마 오히려 차라리 계속 1등을 하는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학생들이 만약에 교수님께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참 잘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해온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가 나빠서라든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지원이 부족해서 안 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기본 교육 기회도 많고 또 그 아이들의 성장 환경이나 이런 영양 상태나 옛날보다 많이 좋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저희들 세대보다 저희 아들 세대 아니면 지금 10대 초반에 있는 세대들이 더 힘들어할까? 어떤 절실함이 없는 것 같고요.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목표. 제 경우도 중학교 때까지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의대 의사가 되면 좋겠다 막연한 거였지. 근데 그 다음에 어떠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려면 어느 학과를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학교를 졸업하면은 30점에는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생기니까 그럼 그러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나. 그러려면 오히려 전 초등학교 때
아니면 더 어려서 영어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수학을 뭐 보습하고 그래서 아니면 선행 학습해서 중학교 1학년 때 3학년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 그 목표 의식을 주는 기회를 학교 선생님이든 부모든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의가 되고 교수를 하면서 실험 어떤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새로운 그 기술, 수술 기법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개 돼지를 다 합하면 한 7, 80마리 될 겁니다. 했죠. 네, 이제 할 때마다 요즘 돈으로 몇백만 원씩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가 교수 됐을 때부터는 우리 사회가 이제 선진화돼서 이 병원 안에 그걸 관리해주는 부서가 있고 수의사들이 계셔가지고 관리를 해줘서 저는 가서 이것만 하고 나중에 며칠 있다 살았나 죽었나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면 됐었는데 저희 레전트 때는 그런 관리해주는 분도 없고 사오는 그 절차도 별로 없어서 지금은 그 실험용 동물은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위생 상태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거쳐 들어오지만 그때는 여성남의 그 식용개 파는 데 가서 개도 사오고 또 그 돈을 조금 아끼려고 그 사람들이 사오는 소스까지 시골까지 차를 몰고 가서 사온 적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지금 같으면 그 동물들을 수용할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하루 이틀 제 당직실에서 같이 잔 적도 있고 살았나 죽었나 체크해야 될 동물이 60마리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 시절이셨나요? 모스키토 클램프라고 그거 계속 이렇게 돌리시는 그런 습관이 네, 인턴 레전드 때부터 제가 손재주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일에 그 작업에 맞는 근육이 필요해요. 서부 영화 보면 총잡이들이 이렇게 총을 가지고 계속 만지작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한 몇 년, 2, 3년 했었고 좌우손이 다 잘 써야 되는데 왼손 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한 1년은 왼손으로 밥을 먹었고 지금도 운전하실 때 이렇게 악력기 계속 쥐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손에 좀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계속 항상은 아니고 이틀에 2, 3일에 한 번씩은 또 차 막히면 하죠. 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저를 불러다가 야단을 치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자도 가물가물하고 성만 고 선생님으로 확실히 기억하는 선생님이시고 저한테 한 학기 정도 국사를 가르쳐 주셨었는데 남들이 모두 칭찬하던 시절에 저를 심하게 야단치셨기 때문에 더 기억이 나고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처럼 수재가 왜 좀 더 기초 학문, 물리학과, 화학과 이런 데를 가지 않고 그 속물들이 가는 의대를 가느냐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하셔서 제가 그때 그렇게 대들었었죠. 선생님, 저는 남과 다른 의사가 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30년이 더 지나서 선생님을 다시 뵈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때 그 약속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고 아마 오늘 이 자리가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음을 선생님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꼭 봐주시기를 그리고 정말 뵙고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